안녕하세요. 이성미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인이며 여성예술가 단체인 여성문화예술연합과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추진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정식 명칭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16년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예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성평등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발의한 법안입니다. 4년에 걸친 재정운동과 2번의 국회 발의 끝에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제정되었습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흔히 피해를 겪게 되는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현장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국회 입법 과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에 예술인들이 적극 개입해 법 제정까지 이끌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 창작 환경과 피해 유형을 고려한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방안을 법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법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현장 예술인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와 미투가 아니었어도 진작 존재했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 제정된 1948년부터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하여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가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직군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드디어 73년 만에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법률로 포섭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술인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예술활동의 특성상 소설, 웹툰, 그림, 음악 등 창작물을 완성하여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영화나 공연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기관 또는 기업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노동권, 사회보장제도,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들의 권리는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권리 침해는 끊이지 않았고 제도적 구제 방법도 막혀 있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이 창작을 하고 발표를 하는 예술활동 또한 하나의 직업활동으로서 예술인은 조직에 고용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계약을 할 권리, 예술활동 중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술인의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예술정책은 예술인의 예술작품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었고 콘텐츠 정책은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인들이 겪는 권리 침해는 힘이 동등한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술계 내 힘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권리 구제를 책임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예술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가 특정 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근거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니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장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폐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국가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실제 국가기관 등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행위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가 궁금하시죠?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가목은 직업적 예술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직업적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것을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목은 직업적 예술인을 지망하는 예비예술인을 가리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범위를 예비예술인까지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예비예술인과 신인예술인이 예술계 수직구조 내에서 가장 권리보호에 취약한 지위에 있어서 불공정과 성폭력 피해를 많이 입어서 구제 조치가 적극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비예술인은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있지만 졸업했거나 예술학교를 다니지 않는 예비예술인도 있습니다. 직업적 예술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예술학교에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예술계 인사에게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예술활동의 범위는 창작뿐 아니라 기획, 비평도 포함됩니다. 공연뿐 아니라 공연 준비를 위한 연습과 훈련 또한 예술활동이며 조명, 분장, 의상 등 기술 지원 활동도 예술활동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에서는 예술활동을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분야는 어디일까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술에는 응용 미술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도 예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만화 분야의 웹툰 작가 역시 포함되며 대중예술인 또한 연예라는 분야에 해당되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